그녀. 그 미소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렉으로 내리실 미소가 아름다운 박효경 리더님의 사업 설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유산화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정말 많죠.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할까? 많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수입이 있어야 앞으로 살 수 있죠.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권리소득과 노동수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앞으로 여러분과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청춘을 다 보낸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계속 바쁘고요. 그리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그리고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고령화라는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예전보다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드라마에서 에미상도 받고 외국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장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점점 돼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럼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인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경제활동은 몇 세까지 하고 싶은지 직장인한테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한 65세 정도까지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 정년은 길어야 55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65세까지 우리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죠. 그러면 정년 이후에 경제활동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반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 정도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있다라는 정년 이후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년 이후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35% 정도를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업을 위한 계획이나 재테크는 우리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직장인의 뇌구조.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월급날 하루 잠깐 줬습니다. 그리고 카드값. 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 매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쉬고 그리고 다시 직장에 나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인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막연한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돈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영업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영업의 월 평균 순이익은 100만 원, 200만 원이 거의 50%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최저임금이 19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 순이익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거는 자본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지만
최저임금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인들이 퇴사하면, 은퇴하면, 노후가 되면 자영업하겠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안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영업 생존율은 1년에는 65%까지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2년, 3년, 4년 지나면 5년이 됐을 때는 29%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창업에서 폐업까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평균 노후 생활비는 한 개인 혼자 살 때는 153만 원 정도 최소 들고요.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243만 원 정도는 돼야 적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부부 기준으로 최소 176만 원. 근데 적정이 243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매일도 아니죠. 짜장면 정도. 외식은 짜장면 그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가 점점점 심해지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정 금액 정도만 243만 원이면 부부가 적정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면 1년이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근데 나이 60세에 은퇴해서 40년 동안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시대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계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닥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던가 아니면 전문직인 경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을 하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면 돈과 건강과 시간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불안한 미래에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인데요. 현금은 모두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소득은 봉급생활자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이거는 노동 수입입니다. 대부분이 이쪽에 기울어져 있죠. 그렇지만 권리 수입도 있습니다. 권리 수입은 사업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요. 투자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습니다.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소득을 창출한 네 가지 방법.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가 있는데요. 사업가는 기업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업가를 말합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가, 그 다음에 작가, 음반 제작자 이런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투자가는 그 자체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건물주라든가 임대사업자, 주식 투자가 이런 사람들을 투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노동 수입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사업가랑 투자가는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가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삼성 같은 큰 기업 만들기 쉬운가요? 어떻죠? 어렵죠. 그리고 그런 큰 사업가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가, 능력이 있어야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사업가랑 투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우리가
안정적인 행복한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사업을 살 수 있는데 이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통 수입과 노동 수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통 수입에 연연해서 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개인 사업자는 내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더 들이고 더 노력하면 소득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내 시간과 돈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소득이 끊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 파이프라인 수입, 자, 건물주와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는 이 파이프라인 수입은 어떻게 되죠? 소득이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맨 처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소득이.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꼭지처럼 우리가 물을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이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열심히 글을 써서 글을 쓸 때는 돈이 나오진 않는데 그 노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글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아도 권리소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소득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나 아니 음반 제작자나 건물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가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것이냐? 자,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여서 관리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매일 경제 용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 우리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마케팅 비용이 다 들어가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회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유통비와 광고비를 회원이 유통비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 마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캐시백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매출의 35%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에서 권리소득으로 가야지 우리는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권리소득은 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사업가나 베스트셀러 작가나 아니면 작곡가가 되거나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똑똑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본이 없어도 됩니다. 사업가는 자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죠.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 위에 있다는 건물주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으면 건물주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무것도 없는 소득에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권리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는 소득이 발생하기
소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직장은 우리가 시간만 투자하면 직장은 월급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업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한다던가 이런 그 정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한소득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표방하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3,000개 이상 있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이 탁월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살 수 있는 또는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아니면 내가 써보고 그것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권해야 되는데 제품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저부터도 사용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탁월한 제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회사는 유사나입니다. 유사나의 창립자 미생물학과 면역학 박사인 마이런 웰치 박사입니다. 창립자 자체가 사업가가 아니고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다르죠. 이런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지금부터 30년이 되었습니다. 유사나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세계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100%를 하고 있고요. 이게 유사나 항공에서 본 거죠. 저희가 이번에 유사나 회사에 가서 저희가 본 데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 네. 글로벌 브랜드, 유사나는 글로벌 브랜드고요. 28년간 24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코드로 내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가서 사업을 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하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죠. 이 백악관 과학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투명한 그 기업의 매출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탄한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6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직접 판매 회원사입니다. 직접 판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지금 3,0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회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보험이 들어있는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셔야겠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이 3,0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56개 회사만 가입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는 600만 원, 판매원은 1,5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소비자는 300만 원, 판매원은 6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매출이 3개월 매출의 40%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안전한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를 믿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산화의 제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뉴트리션 제품과 그다음에 체중 조절용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에서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은 1위가 영양제입니다. 웰니스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위가 화장품인데 두 개를 합치면 70% 이상 되는 제품이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입니다. 유산화는 영양제와 화장품 두 가지 제품으로 제품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웰니스 산업에서 100만 환자가 나온다고 했고 회원 직접 판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영양제여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건강 보조식품, 이런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 전 세계 그래서 수많은 영양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를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북이 있죠.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적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의학 박사나 아니면 TV에서 영양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가이드로 이 책을 참고하라라는 문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교보문고와 도서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영양서적에서 20년간 1위를 하고 있는 유산화 제품은 당연히 경쟁력이 매우 높겠죠. 독성 없이 효능이 가장 높은 제품 1위고요. 그리고 16가지 건강지원 기준에서 1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점을 받은 9번은 건강지원 기준에서 노화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남들보다 10년, 20년 늙지 않고 젊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산화 제품은 PDR과 CPS라는 그 미국 의사용 탁상 편람에서 등재되어 있어서 의약품으로도 처방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 비타민 부분에서 3년 연속 헬스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헬스팩이 또 당당히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두 군데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체중 조절 부분에서도 수상을 했고, 그래서 뉴트리미 제품이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헬스팩도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3년 연속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좀 보시면 주체가 조선일보고요. 그리고 후원이 보건복지부랑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증을 한 것입니다. 92년도부터 700개가 넘는 상을 받고 있죠. 특히 유산화는 4,500명 이상 프로 선수들이 인정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몸이 재산인 운동 선수들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과 그다음에 운동 경기력을 점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대용 선수와 그다음에 농구팀 그리고 야구팀도 후원을 하고 있죠. 유산화 연구개발팀은 85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됐는데 이번에 확인했죠. 150명 이상의 연구진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합리적인지 비즈니스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있고요. 공평하게 20%의 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게다가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는데 SNS를 통해서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으로 주문하고요. 핸드폰으로 제품을 다른 분한테도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품을 갖다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손으로 써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자, 비대면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디지털로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컨벤션에서도 언택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래서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라이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이 사업이 어떻게 좋은지 꾸준히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산화 보상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플랜이 어떻게 합리적인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비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재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몇 단계 지나가면 소개가 반복되는데 이 몇 단계가 지나가면은 뭐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를 제한하지 않는지, 매출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수당을 제한하지 않는지. 아까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권리소득을 최대한 높여서 은퇴하는 것을 원하는데 소득을 월 5천만 원까지만 제한한다던가 월 1억까지만 제한하거나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는지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권리소득을 상속을 제한하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내가 사업을 만들어서 삼성이 이번에 이재용까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상속을 해주고 그 이상은 상속 안 해준다. 사업을 나라에 환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삼성 만들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제한하지 않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을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직급에 한 번 딱 다다랐을 때 그 직급에 한 번만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재기가 유발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자 제한으로 후원 수당을 제한하지 않는지, 누가 소개한 사람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당을 제한하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기간 제한에 강제 탈퇴가 있지 않은지, 이거는 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뭐 1년 이상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아이디가 없어지거나 삭제가 되거나 강제 탈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권리소득으로 한번 내가 선점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탈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비자라든가 나의 파트너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5%, 15,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금액까지만 소득을 주면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경우에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사재기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산화의 비즈니스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두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파트너를 배치해서 팀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A 쪽으로 구축을 하고 또는 B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들과 함께 그룹을 구축하고 그 실적을 계속 공유를 합니다. E가 발생한 매출은 C에게도 공유가 되고요. A에게도 공유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공유가 돼서 매출을 공유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한 DP를 인정합니다. 타사는 나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 어느 단계가 되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유산화는 무한 DP를 인정을 해줍니다. 100단계가 내려가도 나의 소득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 비율이 적용됩니다. 타사는 처음 가입한 경우에 그리고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3% 또는 12%, 21% 이렇게 점점점 소득과 매출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처음 시작해서 이제는 그 인프라도 없고 매출도 적은데 3%밖에 안 주면 어떻죠? 훨씬 더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정한 비율이 되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거나 모두 매출이 내가 100만 원이건 1억이건 동일한 비율로 보상을 합니다.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겠죠. 잔여 실적 2월이 있습니다. 대실적에서 소실적을 뺀 점수는 다음 월요일로 점수가 2월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정산받고 1000포인트가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 타사는 그 남아있는 1000포인트는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유산화는 다음 주에는 1000포인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역시 없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두 가지 방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가게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 3개의 가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가게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 평생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거로 딱 한 번 스타터 킷 2만 원을 구입을 하시고 개인 실적 점수가 200점이 되면 가게 하나가 생기게 되죠. 이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가게 3개가 열리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3개의 가게를 시작하는데 개인 실적 점수가 400점이 되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전 제품을 구입하는 제품 경험해보는 금액입니다. 6주 이내에 제품 경험을 100만 원 정도 해보시면 가게가 3개가 열리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사업은 간단합니다. 월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의 브랜드를 체인지하고 2명에서 4명 정도에게 소개를 하면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단계까지. 이분들도 4명씩 소개를 하면 그래서 제가 김 씨도 4명에게 소개를 하고 안 씨도 4명에게 소개를 하고 황 씨도 4명, 박 씨도 4명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2단계 파트너가 200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저는 약 100만 원, 8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이분 아까 있었던 20만 원과 새로 발생한 8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3단계까지 내려가면 이 소득을 다 이루어져서 월 4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4단계까지 내려가서 이 파트너들도 각각 4명씩 전달을 하게 되면 합계 1,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2명 소액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맨 처음에 제가 김 씨와 안 씨에게 김 씨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게에서 박 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박 씨는 또 황 씨를 소개하고
이김 씨는 안 씨를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서 두 라인에서 5,000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대 월 7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센터에서는 보너스 센터가 2개가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이 1번 가게가 각각 합쳐서 5,000포인트, 5,000포인트. 그래서 소득을 발생하면 7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요. 추가 BC가 4개, 4번 가게, 5번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2번 가게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사업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이 씨가 나왔고요. 이 씨, 한 씨 이런 식으로 계속 2번 가게도 매출이 발생해서 2번 가게도 5,000포인트가 되면은 여기는 맥스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2,000포인트에서 1,5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2번 가게에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6번 가게, 7번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3번 가게에서도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 씨와 권 씨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 3번 가게에서도 5,000포인트 이상 발생을 하면 3번 가게도 맥스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라인이 성장을 하게 되면 월 2,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8번 가게, 9번 가게 이렇게 추가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옆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 밑으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 파트너의 가장 하부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달게 됩니다. 이번에 그 컨벤션 30주년 컨벤션 때 여러분들 다 그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다 받으셨죠. 그래서 내 파트너 밑에다가 아마 추가 BC를 달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맥스아웃이 일어나면 계속 추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게 하나가 맥스아웃이 됐을 때는 월 700만 원. 이거는 골드라고 하죠. 그리고 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2개가 맥스아웃 됐을 땐 루비 지급이 되고요. 소득은 월 1,5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가게 3개가 맥스아웃이 되면 에메랄드 지급이 되고 월 2,400만 원이 됩니다. 월 2,400만 원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월 3억 정도가 되나요? 자, 그리고 4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맥스아웃이 되면 다이아몬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월 3,4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것이 쭉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1스타, 2스타, 5스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박청자 스폰서가 13스타, 13스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100에서 200포인트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구축한 비즈니스를 자녀에게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 코리아는 2003년도에 오픈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죠. 아까 나온 권리소득 매출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권리소득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 것 같지만 이 권리소득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되죠. 유산화 코리아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한 이후로 6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업계 6위에 올랐고요. 1,200억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유산화가 기회인지 더 알아보시고 꼭 이 모든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